모든 걸 포기하려던 이지혁. 그런 그를 막아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지혁이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뜻밖에도 박성재가 나타났어요. 성재는 지혁을 발견하자마자 야, 너 미쳤어? 라며 격하게 붙잡았습니다. 지혁은 너도 날 버렸잖아 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지만 성재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준 거였어. 라고 진심을 털어놨어요. 두 친구는 저수지 앞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쌓였던 감정들을 꺼내놨습니다. 성재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은호를 거절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동시에 네가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화도 났어라며 복잡했던 심경을 드러냈어요. 지혁 역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무서웠나 봐 라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상철은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였어요. 지역의 결혼 파토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더욱 절실해진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상철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지환과 이수빈도 각각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수빈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성재는 아는 후배에게 부탁해서 일과 관련된 제안을 건네는 척하며 은호와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친구나 명예 선배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성재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친구 오수정도 성재 오빠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지혁 오빠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며 은호의 마음을 떠봤어요.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라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중에 성재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프집에서 은호, 수정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성재는 은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은호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은호가 당황하자 성재는 부담 갖지 마.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친구로라도 좋으니까 내 곁에 있어줘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은호는 오빠, 전 아직 일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재는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라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와의 대화 후 마음을 추스른 지혁은 서울로 올라왔지만 집으로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정보아가 보낸 위로금, 제안 메시지도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지혁은 이제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에게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하며 접근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에게 2억 원 규모의 80평 상가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라며 호의를 보였어요. 은호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기뻤지만 고성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편 박영라의 스토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라를 괴롭히던 남자가 이번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계속 피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라며 직접적으로 협박했어요. 영라는 공포에 떨며 어머니 고성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성희는 절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이미지에 타격이 와 라며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이지환이 박영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됐습니다. 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던 이지환은 스토커의 협박이 심각해지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란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며 24시간 경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영란은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했지만 지환은 제 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라며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려 했어요. 지환 역시 영란의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보며 이런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지라며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편 성재와 은호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고백한 후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은호가 인테리어 작업으로 바쁠 때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호가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성재가 재빠르게 받아냈어요. 괜찮아? 라며 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성재의 눈빛에 은호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라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은호의 모습을 본 성재는 이제 정말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지혁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만나러 카페에 갔다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은호가 성재의 품에 안겨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말이죠. 뭐야? 저런 표정으로 웃을 줄도 아네 라며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수줍은 미소였거든요. 지혁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재가 은호를 안았을 때 은호 표정이 왜 그렇게 설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나한테는 항상 선머슴 같기만 했는데. 며칠 후 성재로부터 은호랑 요즘 만나는 중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지혁은 더욱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잘 됐네 하고 넘겼을 텐데 왠지 답장을 보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요즘 만나는 중이구나 라는 생각에 왠지 속이 쓰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혁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서 또다시 성재와 은호를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성재가 은호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떼어주면서 조심해야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호는 괜찮아요 라며 성재의 손을 살짝 밀어내면서 수줍게 웃었어요. 마치 연인 같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 그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성재는 은호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알아내서 매번 다른 종류로 가져왔고 은호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즉시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다 줬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라는 은호에게 성재는 부담 갖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호도 점점 성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재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며 친구 수정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은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와 작업을 하면서 자꾸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은호는 자연스럽게 답변했지만 고성이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내 개인사에 관심이 많은 건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성이는 은호의 말을 들으며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네 라며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8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우리 정말 친구 이상으로 지낼 수 없을까? 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은호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답했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은호의 변화를 본 성재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조금씩이지만 은호의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지혁은 성재로부터 요즘 은호와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연락을 받고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성재와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우정은 변치 말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성재가 이제 정말 은호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은호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어요. 성재가 은호와 잘 되면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성이는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은호에게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며 장기적인 협력을 제안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와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은호는 고성이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뭔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영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지환은 영나의 순수하고 착한 면을 보게 됐어요. 영나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해주는 지환에게 고마움과 함께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죠. 지환은 나 같은 사람이 영나 씨와 어울릴 수 있을까 라며 자신감을 잃었고, 영나는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떠봤어요. 이렇게 8회는 모든 인물들의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은호는 성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오빠, 저도 오빠 마음 잘 알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성재는 이런 은호의 반응에 정말 희망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뻤어요. 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호가 성재에게 저렇게 다정하게 대하는구나. 나에게는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라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과연 지혁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성재와 은호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성이가 은호에게 품고 있는 특별한 관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는 정말 로맨스가 싹틀까요?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기로에 서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7, 8화 예상 줄거리를 예상해봤는데요. 실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주말 본방송 후에도 또 다른 예상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